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미크론의 확산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축소나 보고 지연 없이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재외선거 투표율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애리조나주 메사시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한 상가에 한 달 동안 3곳이 절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은 가게 내에 설치된 CCTV 선을 끊고 도주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상인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9월 만료됐던 코로나 유급병가 연장을 추진합니다. 시행되면 직원 26인 이상의 업체들은 최대 80시간의 코로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SAT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칼리지 보드는 오는 2024년부터, 해외에서는 내년부터 디지털 SAT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미크론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기존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외에 한 곳의 투표소가 추가됐습니다. 유권자 수와 공간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애리조나주 메사시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전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1,78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대선 투표는 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3곳 투표소에 한 곳의 투표소가 추가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와 공간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애리조나주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피닉스 북은 메사시에 위치한 아시아나 마켓을 추가 투표소 설치 장소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LA 총영사관이나 오렌지 카운티나 샌디에고까지 접근하시기 굉장히 힘든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후보지에 올려놓고 검토를 했고, 그 후보지들 중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도 한인 거주 숫자도 많고 실제 유권자 등록하신 숫자도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LA 총영사관 공간 투표소는 다음 달 23일부터 28일까지 모두 6일간 운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애리조나 투표소에서는 25일부터 28일까지 주말 3일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고 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이런 재외국민 선거가 계속 활발해진다면 본국에서도 더 많은 이제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우편 투표라던가 아니면 추가 투표소에 또 더 많은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오는 29일부터 인터넷 또는 공간 방문을 통해 선거인 명부에 올바로 포함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한 상가에는 한 달 동안 3곳이 절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절도범은 가게 안에 설치된 CCTV 선을 끊고 도주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상인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에서 30대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남성이 상가에 침입해 물건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CCTV 카메라가 있는 것을 인지한 용의자는 CCTV 녹화 장치를 절단해버립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선상에 위치한 상가에 침입한 절도범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10일 새벽 4시 절도범이 도구를 사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000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제 컴퓨터 여기 있던 전자기기 이런 거, 타블렛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다 가져갔고요. 가방 종류로 해서 돈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열어보지도 않고 다 가져갔어요. 더구나 용의자는 CCTV까지 끊고 물건을 훔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보면은 카메라가 많으니까 들어와서 이제 바로 한 몇 초 사이에 잠깐 이제 뒤지는 거 보더니 보자마자 이제 그 전원을 빼버리니까 카메라가 올스톱이 된 거예요. 같은 몰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은 올해 들어 이 상가에서 절도범이 무려 3차례나 침입해 현금과 기증품을 훔쳐 달아나 손실이 막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상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장치를 설치하고 해가 지기 전에 영업을 끝내고 있습니다. 7, 80%는 다 올해 3개월 이내에 도둑을 맞아서 무서우니까 장사보다도 도둑을 지키는 것이 장사예요, 요즘은. 피해자들은 최근 경찰 당국을 거부기 수사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UCLA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UCLA 캠퍼스 경찰은 어제 낮 1시 반쯤 용의자 3명이 학생이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학생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과 차량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흑인 남성을 포함해 총 3명이며 2009년형 세턴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40만 달러가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물류업체 매니저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은 가디나에 위치한 해외 운송업체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김 씨에게 10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업체를 운영해온 임 씨 부부는 3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매니저 김 씨는 이미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계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주 측은 김 씨가 이미 거래처 선수금까지 챙겨 달아났다며 업주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지역 코로나 상황 확실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800여 명으로 2주 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양성 판정률도 감소하고 있는데 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18,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줄어들거나 자료 보고가 늦어지지 않았는데도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발바라 페로 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확산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 수와 검사 시 양성 판정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집계된 1일 확진자 수 평균치는 인구 10만 명당 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 38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70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 환자 수는 4,554명으로 하루 전보다 19명 줄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관련 1일 사망자는 36명 늘어나 전체 누적 사망자는 모두 28,540명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9월 만료됐던 코로나 유급병가를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되면 26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며 최대 80시간의 유급병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료됐던 유급병가가 부활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되는 유급병가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급병가가 재시행되면 오는 9월 30일까지 최대 80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업체가 직원들의 유급병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8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을 했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유급병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거나 가족이 접종을 받으면 회복 기간으로 최대 3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브 코르테즈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이번 유급병가 법안이 한 달 안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 떨어졌고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 2.2%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장은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최저가인 33,000달러로 떨어졌다가 반등해
$36,000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가인 $68,000와 비교하면 여전히 50% 가까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로 1.2%포인트나 하향됐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4.4%는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지난해 성장률 4%보다는 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로 1.2%포인트나 하향됐고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0.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The Omicron variant has led to renewed mobility restrictions in many countries and increased labor shortages. Supply disruptions still weigh on activity and are contributing to higher inflation. 국제통화기금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과 공급망 교란,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2, 4분기부터 호전되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 긴축, 개발도상국의 부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CPTPP, 일본이 주도해 태평양 주변의 11개 나라를 묶어 만든 무역협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4월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는데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를 놓고 그동안 군불만 지펴왔던 정부가 4월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금년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의 제출과 이미 가입한 11개 나라의 무역 규모를 합치면 세계 교역량의 15%를 넘는데 여기에 가입 신청을 한 중국과 타이완에 이어 미국까지 다시 합류한다면 세계 무역 규모 8위인 우리로선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나라 안에선 농어민들 반발이 거셉니다. 대부분 회원국들이 농산물의 경우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 없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업 부분에 좀 피해가 클 거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 시에는 진짜 국내 농업이 이제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는 우려에 나라 밖에서는 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최근 가입 신청을 한 타이완도 이 요구를 받아들일 분위기여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신청을 4월에 한다면 다음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이 문제들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 부대들에게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교민들의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장은경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늦게 우크라이나 12개 주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3단계가 발령된 3개 지역까지 합하면 우크라이나 25개 주 중 15개 주가 3단계 지역이 된 겁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체류 국민들은 가급적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긴장 완화를 위해 명백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t comme cela a été dit, s'il devait y avoir une agression, la riposte sera là et le coût sera très élev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동유럽에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미군 8,500명 중 일부는 멀지 않은 시점에 이동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Well, again, we're working through NATO to plus up support in our eastern flank countries. That is what NATO is there for, and we're committed. 독일과 러시아 간 직통 가스관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도 착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라비아의 서쪽 해역에서 합동 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양보는 없다고 밝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은 낮지만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발사와 관련해 평가 중이라면서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평화시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소녀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한국 유명 감독들도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 화제입니다. 이주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태일 말고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들.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오열이 터졌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을 극장으로 불러내고 흔쾌히 응원 영상을 찍게 한 영화는 매우 드물 겁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은 1970년대 서울 평화시장에서 몇 번 미싱사 또는 몇 번 시다로만 불렸던 이름 없는 10대 여공들의 묻힐 뻔한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억울하고 아픈 기억.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가 대학교 될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전태일 열사는 책으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기록이 남았지만 그와 함께 야만의 시절을 살아낸 소녀공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중년을 훌쩍 넘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녀의 입을 통해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주민등록 가져와라, 몇 살이냐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꼬마야 너 시다 해봤니?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네 그런 거야. 소녀공 14명과의 약 260시간 인터뷰와 천여 건의 새로운 사진과 편지 등은 이 영화가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를 다룬 첫 번째 대규모 영상 구술사라는 가치도 보여줍니다. 영화는 그러나 차가운 투쟁의 언어가 아니라 따뜻한 감성의 언어로 일하고 싸우고 공부하며 살아낸 이들이야말로 진짜 히어로임을 일깨웁니다. 근래에 본 가장 아름다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70년대 청춘이었던 분들 그리고 지금 청춘인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미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오는 2024년부터 해외에서는 내년부터 디지털 SAT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생들은 감독관이 있는 시험장에서 개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 시간도 1시간 짧아지며 시험 결과도 더 빨리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SAT 시험을 의무화하지 않은 대학은 현재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칼프레시 혜택을 55살 이상의 서류 미비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국의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과 기아 EV6가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신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언론인, 딜러, 소비자 등의 심사위원단 평가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올해 최고의 자동차에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자동차 전문 기자 또는 매체 중심으로 선정하는 다른 상과 다르게 독보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가 총망라돼 있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칼프레시 혜택을 55살 이상의 서류 미비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저소득층 식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로 힘든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3만 5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빌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모기지나 재산세 연체 등 주택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오는 2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초 캐롤라이나주 오리 3마리에서 조류 독감이 발견됐습니다.
미 농무부는 5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조류 독감은 사람에게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조류들에게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냥꾼이나 농부, 조류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계란이나 가금류를 요리할 때는 완전히 익힐 것을 당부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대낮에 주차장에서 2명의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스틴 경찰국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45분쯤 웨스트 앤더슨 레인 남쪽 교차로 인근 버넷로드에서 김모 씨가 남성 2명의 총격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싸움 끝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반갑지만은 않은 뉴스가 가득한 와중에 LA를 비롯한 미 전국의 코로나 수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기만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감소 조짐이 보이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방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지침 준수 등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